장동혁 대표의 탄핵 선동, 사법부를 겁박하고 나라를 흔드는 정치 광기입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법과 절차를 짓밟고 국민의 판단마저 모욕하는 정치적 광기, 말 그대로 사법부를 향한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은 독립된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사법부 앞에서 탄핵을 외치며 정치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사법권을 인질로 삼고 정치를 폭력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정치 폭주입니다. 더구나 장동혁 대표는 제2의 양평고속도로 특혜를 연상시키는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자신의 의혹에는 입을 닫은 채 탄핵을 외치는 모습은 도둑이 재발저려 고함치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지 불길을 지피며 정치 선동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때문이라며 모든 사안을 왜곡할수록 국민은 그대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화근이라 되물을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 선동과 사법부를 흔드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해명하십시오. 또한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대선 불복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대림입니다. 황교안 체포, 내란 선동 세력이 몰락과 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 나라 법치주의가 더는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선언이자 반헌법 세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냈고 지난 3월에는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력 선동이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12.3 불법 계엄 사태가 군부를 동원한 물리적 쿠데타였다면 황교안 폭력 선동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쿠데타였습니다. 계엄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탄핵 심판마저 폭력으로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내란 시도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민주 음모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황교안 전 총리는 두 차례 압수수색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법치를 조롱했습니다. 전직 총리가 합법적 수사에 불응하고 자신의 진문을 걸어잠근 채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특검의 강제 수사는 불가피한 정의의 집행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정원 최고 책임자가 불법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침묵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 공범임을 뜻합니다. 국정원법 위반,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황교안 체포와 함께 드러난 내란 카르텔이 또 하나의 고리라 할 것입니다. 13내란의 진상은 아직 수면 위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무위원들, 불법 명령에 복종했던 일부 군 지휘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이들 모두가 내란의 공범입니다. 황교안 체포는 단지 개인의 법적 처벌이 아니라 그 전체 세력이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명분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싸우며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